4월 17일 수요일 뉴스 읽어주는 야수 대신 자리 잡은 이화석 기자입니다. 네, 막힌 속 뻥 뚫어드리는 뉴스 소화제 김민정입니다. 수요일은 별별 톡톡이 있는 날입니다. 잠시 뒤 만나볼 오늘의 주인공, 요즘 웅동계의 가장 핫한 인물로 어렵게 모셨거든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의 뉴스는 짧고 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숭례문 화재 닮은 꼴, 차명진, 정진석, 세월호 막말. 프랑스 파리의 상징이자 인류 문화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에 현지 시간으로 15일 저녁 큰 불이 났죠.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쪽인 첨탑과 지붕은 1시간 만에 무너져 내렸고 수많은 소중한 문화재들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경찰은 보수공사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면서 사고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노트르담 대성당의 100m 높이의 거대한 첨탑이 불길에 휩싸여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2008년 2월 10일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방화로 소실된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 떠올랐는데요. 다행히 이번 참사를 듣고 우리나라 문화재청은 국내 문화재 안전 상황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다행이죠. 이를 계기로 우리 문화재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사가 오늘자 매일신문 3, 4면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요. 결과는 안심할 수 없다로 나타나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용기간이 20년 지나서 작동 여부가 불투명한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소화전 앞에 짐을 쌓아두는 등 화재 발생 시 대응 취약점이 곳곳에서 발견됐는데요.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문화재 소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구의 대표적 문화재들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문화재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국가지정 유형 문화재는 약 4,600건으로 이 중 화재에 취약한 목조류, 종이류가 3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특히 소방당국이 마련한 문화재 화재 대응 기술 편람에 의하면 일부 문화재는 소방안전센터로부터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대구의 중요 건축문화재는 계산성당, 제일교회, 대구향교, 달성공원 등 총 78곳에 달합니다. 그중에 도동서원은 가까운 소방안전센터로부터 20분 거리, 대구향교는 6분 거리에 있어서 모두 화재 진압 골든타임 5분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소방 전문가들은 이번 대성당 화재를 계기로 대구시도 목조 방염 처리나 불꽃 감지기, 자동 스프링클러 등 설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화재도 크게 있었고요. 어제는 또 세월호 참사 5주기였죠. 그렇죠.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과 불편에 놓이지 않게 대한민국은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꼭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같은 말도 툭해서 다르고 탁해서 다르다고 했고,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온다는 말도 있는데, 네. 어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네. 날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유족들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또 파문은 확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누가 더 심하다할 것도 없이 적힌 글들이 너무 원색적이어서 정말 막말의 끝판왕 대결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황교안 대표가 16일에 국민정서에 어긋난 의견 표명에 공식 사과하고 이들의 징계 수위를 윤리위에서 결정하기로 회의를 소집한 상태입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코미디 같은 일이 당일 오후에 있어서 화제가 됐는데요. 세월호 막말 파문으로 논란인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5주기인 그날 16일 한국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가 주관하는 제8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 언어상 시상식에 참석해 품격 언어상을 수상했다면서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렇죠. 네. 바른 정치 언어상은 거칠고 감정적인 말이 쏟아지는 국회에서 품격 있는 정치 언어의 토양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한국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가 제정한 것인데요. 막말을 하는 의원이 이 세상을 받았네요. 그래서 정 의원은 받은 상을 반납해야 옳다. 진짜 역대급 블랙 코미디다라는 반응이 네티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별별 톡톡 이어지겠습니다. 네, 수요일 별별 톡톡을 찾아온 주인공 매미아 방송 최연소 출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김성군 학생 나이하고 키 몇 살이에요? 7살. 7살,
103cm. 나이가 7살, 키는 103cm. 오늘의 그 주인공인데 우리 성군이 학생은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갑니까? 초입학했어요. 초입학했어요 벌써. 네. 그렇구나. 저 옆에 계신 분은 우리 대구 남구 육상연맹의 최정두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그 김성군 우리 어린이 지도도 하고 계신데 네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자, 우리 미아나운서 진행해 주시죠. 아니 제가 이 성군 어린이가 얼마나 대단한 친구인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보니까 이 마라톤을 처음 시작한 시기가 2017년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달리기를 언제 어떻게 하게 됐죠? 큰 이모 따라 큰 이모 따라. 갔다가 하게 됐어요. 야. 그러면 최고 많이 뛴 게 몇 킬로예요? 23kg요. 23kg 한 번도 안 쉬고. 네. 와. 근데 우리 감독님이 보시기에 우리 성군이 뛰는 모습 보고 좀 어떤 점에서 놀랍습니까? 각계각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지금 진단을 많이 받았어요. 뭐 태능 선수 조이라든지 이봉주 선수와 얼마 전에 3월 25일 날 가서 뭐 자세도 직접 테스트 받고 모든 걸 했는데 전문가들께서 자세가 타의 추종을 보러 하고 이거는 가르친 게 아니라 선천적이다. 폐활량도 선천적이다. 지금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와. 저희가 또 이렇게 마라톤을 뛰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잖아요. 예. 우리 성군군은 마라톤 하면 어떤 점이 가장 좋아요? 메달 받는 거랑 그다음 상장이요. 그다음 트로피. 상금 그다음. 상금. 아니 근데 우리 성군군의 그 자질을 어떻게 알아보신 겁니까? 성군의 어떤 자질은 지금 현재 큰 이모가 줄다리 국가대표다 보니까 제가 체육계에서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2017년도 그 8월 27일 날 영동 마라톤 대회에 가족끼리 성군이가 오게 되었어요. 정말로 애가 뛰는 자세가 슬리퍼를 신고 뛰는데도 누나는 따라오지를 못해. 4살 차인데도 거기서 뭔가 애가 지치지 아니하고 자세가 탁월하다는 걸 느끼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대구에서 이모 운동할 때 가끔 나와가지고 훈련에 임하게 된 게 시초가 되었고 또 뛰고 난 다음에 일반 선수들도 어른들도 인터벌 그래갖고 뛰고 나면 한 1분 정도는 그 다음 운동을 하기가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군이는 힘든 거를 뛰고 와서 20초만 되면 호흡이 다 풀려요. 제자리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폐활량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선천적으로 그때부터 계속 기록 단축을 하면서 전국에 지금 44회 마라톤 대회를 다녔는데 계속 기록 갱신을 하면서 특별상 요새는 초청받아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성군, 네? 올림픽 금메달 마라톤 자신 있어요? 올림픽 금메달? 저는 금메달 노란색 저 싫어하거든요. 노란색 싫어해요? 네, 은색깔 좋아해요. 그럼 은메달? 2등은 메달. 2등 은메달. 그럼 1등 당하고 있다가 이제 한 명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 네. 마지막 때 그냥 일부러 막 줘야죠. 아니 앞으로 저 올림픽 금메달 색깔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성군이 어린이 네? 그 들어보니까 오토바이보다 더 빠르다 하던데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오토바이보다 더 빨리 뛰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된 얘기예요? 한번 해주세요 얘기. 그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저 촬영 중인데 근데 저가요 엄청나게 빨리 뛰었거든요. 근데 막 잡았어요. 오토바이 못 따라왔어요 성군이라. 네. SBS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촬영을 하면서 2018년도 4월 29일 그 보성 마라톤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 많은 분들이 이 촬영에 임하면서 주로에 같이 함께 뛰었는데 성군이는 옆에 남이 붙게 되면 굉장히 더 빨라지는 경쟁의식에서 굉장히 더 빨리 뛰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3km, 10km를 뛰었는데 3km를 두고 성군이가 힘을 발휘하면서 야는 후반이 더 강해요. 그래서 7km 지점부터 넘어서면서부터 질주를 하는데 그 영상을 보면 어른들 다 잡아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영상들이 따라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전거 오토바이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군이 너무 빨리 가버려가지고 촬영에 미스가 막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군이가
오토바이보다 훨씬 더 빨리 뛰고 이런 미담이 있습니다. 예, 오토바이보다 빠른 어린이. 좋네요. 성군아 화이팅! 네. 그리고 올림픽에서는 그 은메달 따더라도 금메달 따서 아이씨가 은메달하고 바꿔줄 테니까 금메달 꼭 따. 네. 알았지?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 저 꿈나무인데 참 이렇게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는데 앞으로 또 어떤 소식을 전해줄지 한번 진짜 기대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성군 어린이는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 국가대표. 마라톤 국가대표. 네. 이야 정말 성군 어린이가 우리 참 매미야에 출연하니까 우리가 더 젊어지고 활기가 생생 도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군군에게 우리 매미야 매일신문 미녀와 야수 매미야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큰 소리로. 매미야 화이팅 시작. 매미야 화이팅. 매미야 화이팅! 화이팅! 우리 김성군이가 작년 11월 18일 날 그 창원 마라톤 대회에서 첫 하프를 뛰게 되었어요. 예. 그래 첫 하프를 2시간 2분 48초를 뛰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김성군이는 일주일에 2번 훈련을 하면서 이모와 함께 우리 어른들 함께 훈련을 하는데 정말 편안하게 자기가 즐기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결과 여러 가지 방송사에서라든지 하면서 지금 태능 선수촌이라든지 또 의료 학계에서 모든 지금 검증을 해가지고 성군에게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자세가 너무 천부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판에 자극이 되어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를 받아주게 됐기 때문에 많은 마라토너 분들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이 훈련해서 또는 운동해서 무리가 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군이가 총 뛴 횟수가 44회를 뛰었으며 앞으로 성군이가 이 기록적인 부분에는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절대 욕심을 내지 않는데 자기가 미션이 걸리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뛰게 됩니다.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자기가 50분 25초를 뛰었는데 대회 측에서 그 기록보다 빠르게 되면 진공 청소기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군이는 그런 미션이 걸리게 되면 나는 뭔가 하겠다는 그 일념 하에서 앞만 보고 뛰는 아이예요. 그것을 자기는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뛰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훈련할 때만큼은 우리 열심히 하도록 하고 너무 욕심 안 내었으면 좋겠어. 우리 성군이 화이팅! 사랑해! 내일인 4월 18일 매일신문에 실릴 주요 뉴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가 대구 국가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분양 대상자로 쿠팡을 선정했습니다. 쿠팡은 3,100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27만 제곱미터 규모의 물류센터를 대구에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 하반기에 착공해 2021년 하반기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을 선보였는데요. 쿠팡은 어떤 업체고 쿠팡 물류센터 설립으로 대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내일자 매일신문에서 분석 내용이 나갑니다. 대구라고 하면 뜨거운 여름으로 유명하죠. 지난해 여름 대구 경북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12명이 사망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대구시는 6월부터 폭염종합안전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내일자 매일신문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터널 내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에 100건이던 것이 2017년에 161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는데요. 이처럼 고속도로 터널 내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데도 한국도로공사의 대책 마련은 거북이 걸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실태인지 내일자 매일신문에서 자세히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토크 20분이 진행됩니다. 토크 20분 출연자로 장석춘 한국당 의원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일 매미야는 하루 쉬어갑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하루하루 나아지는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4월 17일 매미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